여기서는 그 개인주의에서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그 다음에 그 유교주의에서는 또 무엇을 중시하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글이야.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어떤 평등한 기회를 더 중시하고, 유교주의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걸 더 중시하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딱 내용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는 자유주의 문화, 그 다음에 유교 문화 설명, 그 다음에 다시 자유주의 문화 설명, 그 다음에 유교 문화 설명, 이렇게 네 부류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자, within 뭐뭐 내에서란 뜻이야. 자, 자유주의 문화권 내에서 the value 가치인데 무슨 가치냐면은 공정한 평등의 가치야. 뭐에? 기회. 누구를 위한? 개인을 위한. 자, 개인들을 위한 기회, 공정한 평등에 대한 가치는 outweighs, 얘가 동사야. 중요합니다. 뭐보다 더 중요하냐면 the preservation of the family's integrity, 가족의 integrity, 온전함을 보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가족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In contrast, 반면에 유교의 confucian culture, 유교 문화에서는 while seek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그래, 개인을 위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 seeking, 얘가 동명사 주어야. 그것도 중요하긴 해. 유교 문화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막 침해하고 별로 중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지. 가족이 뭐를 이제 예상하고 있냐, assume a fundamental role,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인간이 번영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living within a family, 가족 내에서 living, 살아가는 거. 가족이라는 institution, 기관 내에서 살아가는 거. 가족이라는 기관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is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the essential way of life, 인생의 본질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유교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유교주의에서는 개인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 primarily, 주로 개인은 뭐라고 이해가 되어지냐,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뭐 이전에 before they are regarded as state citizens, 국가의 시민으로서 여겨지기 이전에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개인이 뭐라고? 1차적으로는 가족의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국가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소유합니다. possess는 have랑 똑같은 뜻이야. 뭐를 소유하고 있냐면 내재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어떤 가치? That should never be abandoned, 절대로 포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내재적인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지. Even if, 뭐일지라도 it results, 그 가족이 어떤 결과를 낼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inequalities, 불평등을 낳을지라도 그래도 가족은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가치로 여겨지는 거야. 가족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래도 가족은 버려질 수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절이 value를 수식해주고 있어. 이거 기억나지?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주관되어서 그 내재적인 가치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도 없는 거라는 거야. 가족의 내재적인 가치가. 설사 뭐일지라도 특정한 사회적인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은 계속 품어야 된다. 그렇게 유교 문화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개인주의 문화로 가볼 거야. 쌤이 이거를 구별을 해줄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줬고 개인주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여기까지가 유교 문화를 설명했었어. 이렇게 지금 두 부로 나눴어. 그 다음에 다시 개인 문화, 개인주의 문화로 가볼 거야. 자, some culture들은,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들은 may choose, 뭐 하기를 선택할 거냐면 to impose increasing restriction,
증가하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어디다가? 가족의 역할에다가. 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한테 제한을 두고 싶겠어? 아니면 가족에게 제한을 두고 싶겠어? 굳이 선택하자면? 개인에게 제한을 두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잖아. 그러니까 가족에게 제한을 두고 싶을 거야. 그치?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같은 몇몇의 문화권들은 가족의 역할에다가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부과하길 선택할 것이다. 그래야 가족의 기능이 조금 더 제한되고 반대로 개인의 그 자유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하기를 시행할 거냐면 implement 실행할 거라는 거야. 좀 더 많은 egalitarian 인류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라는 거지. 그런 정부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교육, 헬스케어, 그다음에 다른 긍정적인 권리들, 사회에 있어서 사회 속에 있는 다양한 그런 긍정적인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인류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을 거야. 그래야 개인들이 더 자유롭게 기회를 평등하게 또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자, 뭐를 추구하면서? In the pursuit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평등한 그 공정한 평등, 기회에 대한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면서 계속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을 강조하는 거야. 가족이라는 것보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좀 중시하는 거지. 근데 다시 유교 문화로 되돌아가는 거야.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문화들. 자, 반면에 다른 문화들, 예를 들면 유교와 같은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아마도 뭐 하기를 선호할 거냐면 to primarily assign. 안녕.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저 옆방에서 단어 외우고 있어? 오늘 그 새 단어책으로 일리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assign 부여하길 원할 거야. 복지 책임을 어디다가 부여하고 싶을까? 유교 문화는 개인 아니면 가족? 안녕. 자리 없어? 그럼 저기 옆강의실에서 하자. 저 누나 있는 데서. 저기서 해. 자,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주고 싶겠지. 유교 문화는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가족한테 혜택을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복지 같은 건 혜택이잖아. 그래서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를 소망할 거라는 거지. 뭐 하면서? accepting 받아들이면서. 뭐를 받아들여? inequality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family. 자, 가족의 존재로부터 발생되어진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알겠지? 그래서 가족이 너무 이제 중요해가지고 가족 때문에 어떤 불평등이 벌어졌어. 근데 그런 불평등도 다 받아들이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대의를 위해서는 뭐 소를 희생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족 때문에 약간 불평등이 벌어져도 그냥 그런 거 받아들이면서 가족에 대한 그 가족에게 복지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싶은 거야. 개인보다도 혜택을 가족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분사구문이 나왔거든? accepting? 누가 받아들이는 거야? 분사구문 나오면은 우리 무조건 뭐 찾아야 돼? 연결된 문장에 주어를 찾아야 돼. 걔가 어디 있어? 주어가 어디 있지? 여기 있지. 다른 문화들, 유교 문화 같은 그 다른 문화권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뭐 하는 한? As long as everyone's basic freedom and rights. 모든 사람의 기본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너무 유교 문화라고 해서 막 개인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국가 내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 자유와 그다음에 권리가 보장이 되어진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희생과 약간의 불평등을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야. 너무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개인주의라고 해서 뭐 가족을 너무 무시한다. 그것도 아니겠지.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또 굳이 골라야 될 때
개인을 더 중시한다는 거고,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해. 기본적인 거 다 바탕이 되어야 돼.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도를 따지자면 가족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희생이 어느 정도는 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질문 있어? 그러면은 우리 서론 한번 봐보자. 자,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해. 그래서 개인의 기회, 공정한 평등이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유교 문화에서는 이 다수가 중요한 거야. 다수가 가족이라는 어떤 그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인의 기회, 공정한 평등보다 가족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시하는 거고,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들은 유교 문화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인 게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이 개인이라는 거야. 알지? 개인으로서. 자, 그 다음에 가족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더라도 포기되어질 수 없는 가치인 거야. 자, 그리고 다시 개인주의로 넘어가자면은 개인주의에서는 가족의 역할에 더 많은 제약을 부과할 거라는 거지. 개인보다도. 그리고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할 거고 인류 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길 택할 거라는 거야. 근데 다시 유교 문화로 가보면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한 가족으로 인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대신에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돼. 개인의 기본권은. 근데 거기서 약간 불평등이 초래됐다? 그건 오케이라는 거야. 그리고 복지에 대한 책임은 이거 좋은 거니까 개인보다 가족에게 더 우선적으로 부여하길 선호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질문 있어? 없어? 그러면은 31번 가볼게. 자, 공식 통계 수문의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통계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를 바탕으로 수치화 시킨 거야. 그치? 정량화 수치화 시킨 거야. 그런데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쌤이 이번에 중3 학생 중에 6명 전부가 80점이 넘었어. 그리고 그중 3명은 100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팩트잖아. 근데 팩트인데 통계는 어떻게? 통계는 그 중3 중에서 3명이 100점이다 라고 강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중3 전체가 80점 이상이다 라고 강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통계에서는. 근데 쌤이 약간 모두 골고루 잘 봤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첫 번째를 강조할 거고 그리고 뭔가 좀 그 100점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 두 번째를 강조하겠지. 중3의 반 이상이 100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팩트 기반이긴 한데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냐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효과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겠지. 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 중산고 학생 중에 그 40%가 담배를 핀다고 해보자. 범선은 담배 펴? 안 펴? 핀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중상고를 되게 옹호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중상고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되게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상고를 까고 싶은 사람은 거의 과반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팩트긴 하잖아. 둘 다 팩트잖아. 뭐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국가가 이거를 통계라는 학문으로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야. Statistics가 통계이고, 자, 21세기의 통계는 became 뭐가 되었냐면 체계적인 어떤 수집품이 되었습니다. 모음집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모음집이 되어왔냐면, 자, 정량적인은 수치적인이란 뜻이야.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다. 뭐가 필요되어지는 국가에 의해 필요되어지는 정보가 되어온 거야. 알겠지? 국가가 꼭 통계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과정은 occurred,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모든 산업화된 나라, 발전된 나라에서 모두 이런 통계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로써? as a key part,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들이 이제 근대 국가가 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 부분으로서 상업화된 나라에서 이 통계 과정이 발생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법 한번 봐보자. 우리 키 파트를 전명구가 수식해주고 있는데,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지. 명사 나왔어. 그래서 becoming이. 근데 이 대열은 뭐야? 이 대열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데, 자, ing 앞에다가 소유격이든지 목적격이든지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랑은 다르게 소유격 써도 똑같은 뜻, 목적격 써도 똑같은 뜻이야. 내 맘대로 쓰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대열이니까 소유격으로 쓰인 거지. 그럼 반대로 댐이라고 써도 맞겠지. 이게 목적격이고 이게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누가 근대국가가 되고자 하는 핵심 그 부분이냐면은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 산업화 됐으니까 이제 근대국가가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핵심 부분으로서 뭐가 필요하다고? 통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데호지에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It's difficul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 it은 해석할 때 무시하고, 자, 뭐가 어려워? To think simultaneously that. 자, 대절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자, 그리고 대절이 뒤에 근데 미리 보니까 대절이 지금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절과 두 번째 대절을 동시에 생각하기란 어렵다라는 거지. 어떤 생각을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려운 걸까? 그 사물이 어떤 사물? 측정되어지는 사물. 자, 측정되어지는 사물이 지금 수동태야. 자, 측정되어지는 사물이 정말로 존재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관례일 뿐이다 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기란 어렵다는 거야. 통계라는 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해. 근데 그게 실제 있는 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관행이라는 거, 그것까지 동시에 생각하기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렵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지금 to think가 진주어고, 그 다음에 to think 뒤에 대절이 두 개가 나왔는데, 대절이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전하고 하니까 둘 다 접속사로 나온 거야. 알겠지? 둘 다 접속사. yet, 그러나 this is the case. 근데 이게 실제로 맞대. 이 실제로 맞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측정되어지는 사물과 사물이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통계는 단지 관행이라는 거, 그게 진짜 팩트라는 거야. 그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현상들, 자, 예를 들면은 such as prices being charged, 부과되어지는 가격들, 그 다음에 제품들, 어떤 제품들? being sold, 팔리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라고? 책정되어지는 가격, 그 다음에 판매되어지는 물건과 같은 그런 피노미나,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자, 피노미나는 이제 s가 안 붙는 불규칙 명사야. 그래서 얘는 원형이 뭐냐면은 뒤에 a를 빼고 on을 쓰는 거야. 페노메논, 이게 원형이야. 이게 단수야. on으로 끝나는 게. 근데 a로 끝나는 거는 복수야. 현상들이란 뜻이야. 현상들. 그래서 동사가 복수로 된 거야. 현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책정되어지는 가격, 부과되어지는 가격이라던가 판매되어지는 제품과 같은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 카테고리스, 범주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체계. 그러니까 범주와 분류 체계. 그러니까 어떤 범주와 분류 체계냐면 supporting, 지지하는 범주와 분류 체계야. 무엇을? 수집과 집계와 그 다음에 다른 공식적인 통계들의 organization, 구조,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범주와 분류 체계, 그것들이 주어고 R이 동사야. 알겠지? supporting은 현재 분사로서 앞에는 frameworks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의 수집, 집계, 조직,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범주와 분류 체계가 is devised, 고안이 되어집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어지냐면은 국가의 목적을 serve,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 고안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약간 선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있는 통계를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있는 거를 이제 팩트긴 해.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거를 내 맘대로 해석해서 통계화 시키면은
국민들이 이제 내 의도대로 국가의 의도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수단으로서 통계를 사용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For macroeconomic 거시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정책적으로나 다양한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이용한다는 거야. 자, 네오도르 포터가 describe 묘사를 했대, 설명했대. 뭐를? The use of statistics. 자, 이 통계의 사용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냐면 국가의 권위를 만든다고 표현을 한 거야. 통계의 사용이 국가의 권위를 만든다 라고 설명을 한 거지.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권위가 산다. 그래서 quantifications 정량화는 수치화는 is a way 어떤 방식이냐면 of making decision 어떤 결정을 만드는 방식이야. 뭐 없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뭐 선물을 줄게 이렇게 쌤이 공약을 내걸어. 그러면은 이거는 결정을 누구한테 줄지 안 내린 것 같아 보이지. 80점만 넘으면 누구든지 줄게니까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줄지 결정 못 내린 것 같잖아.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아. 근데 80점을 맞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지. 누군지 다 정해져 있어 거의. 그러면 걔한테 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결정을 못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정 내린 거야. 80점 이상은 줄게 하면 80점 맞는 애가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 그치?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런 애한테 걔한테 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결정을 안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답정너처럼 결론을 내려버리는 전략이라는 거지. 뭐가? 정량화가. 그래서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자기 임의대로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거를 의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의도한 거지. 그게 통계의 기술이야. 자, 뭐 하면서? 분사구문 characterizing it 특징 지으면서 그것을 as a social technology 그 정량화라는 것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특징 지으면서 정량화를 사회적 기술이라고 특징 지으면서 근데 뭐 되어진? 의도되어진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권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도록 의도가 되어진 사회적인 기술로서 이제 정량화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intended는 social technology를 이제 수식해 주니까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의도되어진 사회적 기술이 권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가 되어진 것으로 정량화를 특징 지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을 짓는 게 누가 짓는 거야? 특징을 짓는 게 그냥 뭐 연결된 문장에 주어 정량화가 되겠지, 그치? 정량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질문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서론 한번 봐보자. 자, 20세기의 통계 자료는 국가에서 요구되는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라는 것은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야. 그래서 데오지에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정되는 대상들 실제로 확실히 존재하긴 해. 그런데 그게 그냥 단지 관행이라는 거. 이거 동시에 일반인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들에 기여하도록 보완이 될 수 있는 거지. 국가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국민들이 이거 한 번에 두 개 다 이제 알기 힘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 자기의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들에 기여하도록 보완이 된 거야. 자, 데오도르 포터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량화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답정너처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권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된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질문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끝낼게. 오늘 세 질문 할게. 여기 괜찮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집에서 꼭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지식의 파편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는 지식이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어느 이제 그 박학다식하고 여러 분야에서 박학다식한 전문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너무 지식이 방대해서 그거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2번 문장의 후반부가 주제가 되는 거야. 2번 문장의 후반부 with hand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자, 우리는 각각의 공동체가 그것 자신의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 나머지 다른 것들과는 구분된 채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 그래서 각각 분야를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 오늘날 아무도 어떤 것의 전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왜냐면 단순히 양이 방대하니까. 첫 문장부터 봐볼게. 자,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자, 와인의 맛과 색깔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가, 맛과 색깔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will gain 얻을 거래. 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래. 자, 뭐 함으로써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하면은 화학 물질의 인지를 함으로써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은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하면은 여기서 those는 와인의 맛과 색깔 여기 기저에 놓여져 있는 화학을 인지함으로써 이 와인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so 그래서 각각의 관점들 그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들은 can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 다른 신체 부위를 강화시킨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와인 즐기는 사람들은 맛이랑 색깔 같은 거 되게 중시하잖아.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하면은 뭐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화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와인 전문가가 그 와인의 기저에 있는 이런 화학 같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 와인의 맛과 색깔을 더 다각다식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도 각각의 부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예를 들면 손을 알고 싶어? 그러면 팔과 여기 어깨, 그다음에 여기 상체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 전문 분야만 알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그 주변 관련된 그런 분야까지도 알고 있으면은 정말 좋다는 얘기야. 알겠지? And yet, 자 그러나 모든 과학적인 도구 뭐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from microscope 자 망원경 마이크로니까 현미경부터 mathematics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신체 측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이르기까지 뇌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학적 도구들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너무 깊은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자 소댓 꿈은 중학교 때 나왔었지. 소댓은 여기가 형용사나 부사만 있을 때만 소댓이고 서치는 여기에 명사가 사이에 있을 땐 서치를 써줘야 돼. 뜻은 똑같아. 너무 깊은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that 그래서 이 앞에와 같은 예시 있지. 그 곁다리 지식들을 알면 더 좋다라는 거. 그것이 tends not to happen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 뭐 이론적으로는 곁다리 지식 다 알고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즉 그게 뭔 소리냐? 각각의 그 부분들 신체 부위들이 구분되어지는 거야. 뭐로 구분이 되어지냐면은 다른 애들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야.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뭐에 의해서 그 전문화되어진 어휘에 이제 의해서 다른 신체 부위와 구분되어지는 거야. 각각 그 신체 부위들이 왜? 그거 다 알기에는 지식이 너무 방대하니까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 그 다른 신체 부위로부터 구분되어진 각각의 신체 부위들로서 우리 신체 부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 몸통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쪽은 손, 이쪽은 팔, 이쪽은 어깨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각각 다르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 부위를 분리를 해낸 거야. 통째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손 전문가, 뭐 어깨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눈 거지. 자, 연구 커뮤니티, 연구진들은 아마도 헌신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에?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나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에 헌신이 되어졌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such as one type of cell, 세포 한 부위에 대한 것으로 그거에 이제 세포 한 부위로서 헌신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올라운더가 없는 거지.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세포의 한 타입만 파고든다거나 하는 그런 과학적인 한 가지 도구의 타입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신체 부위 이런 것에 헌신이 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얼마나 다른 종류의 세포가 소통을 할까? 서로와 같은 정말 이제 세포를 전공하는데 그 세포 중에서도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소통 방법, 세포들의 소통 방법을 연구하는 거. 그것이 뭐가 돼?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전문 분야가 된다라는 거야. 너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딱딱딱딱딱딱 나눠서 이제 전공을 하는 거지. Even some forms of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단순한 형태도 어떠한 단순한 형태도 are now rarely 거의 뭐하지 않아? 전체로서 통째로 연구가 되어지지 않아. 아무리 단순해 보일지라도 통째로 이제 전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And 그리고 the human body 인간의 신체는 is evidently 아주 명백하게 훨씬 더 복잡하지. 우리 뭐 가장 지구상에서 그 간단한 그런 생명체가 뭐가 있을까? 뭐 플랑크톤 같은 거? 걔도 전체로서 연구가 거의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 하물며 인간의 신체는 플랑크톤보다 더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도 다 잘라서 부분적으로만 전공을 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의사가 우리 신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 근데 의사라고 해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 의사도 분야가 있잖아. 뭐 성형 분야가 있고, 그다음 피부과 그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형, 뭐 뼈 다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또? 뭐 이비인후과 같은 거 있고, 뭐 소아과 같은 거 있고, 뭐 가정의학과 아니면 뭐 정신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담당하잖아. 그런데 그 의사라고 해서 그 이비인후과 전공하는 의사가 막 성형 같은 것도 봐줄 수가 있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지식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정형외과는 뼈 같은 거 다룰 거고, 이비인후과는 우리 뭐 기도나 뭐 폐 같은 거, 뭐 구강 같은 거 관리할 거고, 또 치과 같은 거는 뭐 이빨 관리할 거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다 구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1890년대와 같은 그 옛날에도 타임즈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타임즈라는 신문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대절이라고 논평한 거야. 지식이 이미 너무 too vast, 너무 광대해져서 to be manageable,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투투용법이니까 할 수 있어 없어? 투투용법 할 수 있어? 관리를? 너무 방대해져서 관리를 못한다. 그 얘기가 이미 1890년대에 나갔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지금은 더 방대해졌을 거 아니야. 이미 1890년대에도 지식이 이미 너무 방대해져서 매니저러블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논평을 했으니까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에 전체로서의 전문가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라는 얘기야. 이거를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팩트다. 그래 뭐 사람들이 그 곁다리 지식 다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그 지식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러기는 불가능해. 그 얘기야. 여기 질문 있어? 없어? 그러면은 서론 봐보자. 자, 과학에서 한 관점이 다른 관점들을 향상시킨대. 그래서 화학을 알면 와인의 맛색에 도움이 되듯이 각각의 신체를 알면 다른 신체의 부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듯이 그런데 신체의 모든 측면이 너무 깊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각각의 공동체가 전문적인 용어들로 구분돼 있는 거지. 손, 팔, 어깨, 몸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져서 연구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 예를 들면 특정한 한 구성 요소에 전념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단순한 생명체, 플랑크톤 그런 애들조차도 전체로서 연구가 되어질 수 없어. 얘네들도 다 이제 분리돼서 연구가 되는 거야. 이미 1890년대 더 타임즈 뉴스에서는 지식이 너무 방대해져서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야. 요즘엔 어때? 그래서 아무도 전체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지식이 너무 방대해져서. 알겠지? 내용 이야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고, 문법도 딱히 뭐 어려운 거 안 나왔고, 천천히 잘 읽어주고 주제 파악만 잘 하면은 얘 출제되면은 잘 맞출 것 같아. 단어도 크게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고. 알지?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3분부터 진짜 최소 4개는 나갈게. 4, 5개 정도 이렇게 나가.